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로비와 후원금을 받은 이후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는 전차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차 사업은 난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뉴스는 12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차 노선 주변에서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향후 시작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드블라지오 시장의 비영리 기관에 후원금을 기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죄드 왈렌타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 대중교통 시설이 없다는 점을 착안해 지난해 2월 전차 사업을 구상하고 직접 교통 엔지니어를 고용해 전차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시정부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 세수로 전차 건설과 운영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먼저 언론에 알리고 본격적으로 드블라지오 시장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쳤습니다. 시정부가 요구했던 서민아파트 포함 사업도 수용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캠페인 포 원 뉴욕에 $100,000를 기부했습니다. 왈렌타스의 본격적인 로비에 맞춰 다른 개발업체들도 앞다퉈 드블라지오 시장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덤버, 네이비야드, 윌리엄스버그,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등지에는 콘도 건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체들이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50,000씩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대한 분위기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불법 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을 하고 있어서 불체자들의 불안을 다소 덜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공화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프 법안은 다카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중범 불체자에게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 딕 더빈 상원 의원도 브릿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다카 수혜자에게 추방 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플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대기자가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미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취업 영주권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대기자는 올해 11월 1일 현재 4,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인도 32,302명, 중국 38,832명, 필리핀 25,0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취업 영주권의 부문별 대기는 3순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숙련공 부문은 892명, 비숙련공 부문은 2,069명으로 각각 출신 국가별 네 번째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2순위 부문도 1,189명으로 인도,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취업 1순위는 231명, 4순위 대기 한인은 11명, 5순위는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취업 영주권 대기자는 총 436만 7,0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5만 6,021명보다 4.1% 감소했습니다. 네, 2016년 소득세 신고가 내년 1월부터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소득세 신고는 다소 늦어진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억 5,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016 세금 보고는 내년 1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e-파일링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즉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예년의 4월 15일이 아닌 4월 18일까지입니다. 4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월요일인 17일이 돼야 하지만 17일은 워싱턴 DC의 법적 공휴일인 노예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18일로 연기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세무대행 전문가들이 미리 신고 서류를 작성해 놓고 접수 시작 당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은 2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사기 방지 프로그램 가동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IRS는 주말과 프레시던트 데이 연휴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납세자가 실제로 은행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2월 27일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납세자들은 대부분 21일 내에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약 5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타운은 역시 팰리세이드 파크입니다. 지역별 한인 인구수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지난 7일 아메리칸 지역사회조사 2011에서 15년 인구 현황 추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 전체 한인 인구는 2015년 57,59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가장 많은 9,294명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펠팍의 한인 인구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할 때 1,115명에서 866명이 줄어 8.6%가량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포트리로 7,873명이었으며 리츠필드가 3,43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리오니아는 2,756명, 클로스터 2,133명, 에지워러 2,025명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잉그루드 클립스 거주 한인은 1,360명이었고 노르드와 크레스킬, 데머레스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별 한인 인구 비율은 팰리세이드 파크이 전체 인구 226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펠팍 주민 2명 중 1명이 한인인 셈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불법 주택 개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세 수입을 올리려다 보니 이런 불법 개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불법 개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많은 벌금에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2를 통해 접수된 불법주택 개조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플러싱,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지역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8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우스 리치몬드 힐에서는 6,360건, 우드 헤이븐 5,302건, 엘머스트 4,006건, 잭슨 하이츠 3,980건, 그리고 아스토리아 2,2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주택 옥탑 방과 지하실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주는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고 세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방에 벽을 세워 2개로 만들거나 출입문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세입자 남성 3명이 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바 있으며 앞서 2005년에는 브롱스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이 불법 개조로 인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한편 한인 중에서도 불법 주택 개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 혐의로 적발되면 최고 1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습니다마는 예상이 다소 빗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 모기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용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드맥의 지난 8일 기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4.1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4.08%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0.5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율이 상승하자 첫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을 서두르고 있고 재융자를 고민하던 주택 소유자들은 서둘러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부동산 업계 규제 철폐,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부유층 감세 등에 대한 기대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빼 주식 시장으로 옮기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13에서 14일 양일간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모기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한인 모기지 융자 전문가는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재융자를 고려하던 한인들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계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사립학교 등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자녀 교육만은 불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상당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서 사립교 등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포트리 사립교 등록률은 2006에서 10년 11.4%에서 2011에서 15년 12.4%로 나타났고 테너플라이도 같은 기간 6.6%에서 8.4%로 높아졌습니다. 크레스킬, 해링턴 파크, 리지우드, 리버레지 등에서도 사립학교 등록률은 상승했습니다.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 10%를 넘는 지역 중에서 2011에서 15년 사립교 평균 등록률이 10% 이상인 타운은 11곳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잉그루드 클립스의 사립학교 등록률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들은 주민 평균 소득이 높은 버겐 카운티 북쪽 지역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위한 재산세 부담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히려 공립교가 아닌 사립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소득 주민의 유입이 늘고 있는 에즈워러에서도 사립학교 등록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팰리세이스 파크, 리치필드 등은 사립교 등록률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최초의 시의원으로 탄생을 했던 데이빗 뉴 시의원이 연방 하원직 도전을 고려하다가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빗 뉴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데이빗 뉴 의원은 앞으로 LA시 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 34지구는 현역 의원인 하비에르 베세라 의원이 가주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며 공석이 돼 데이빗 뉴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약간의 눈만 내렸습니다마는 미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이 상륙을 해서 많은 폭설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연방기상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폭풍이 몰아쳐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는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국제공항에선 델타 항공 소속 여객기가 폭설로 인해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 잉글랜드 등 일부 동부 지역도 폭설과 한파로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다수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국은 중서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마네킹 챌린지라는 게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원조가 한국의 그대로 멈춰라,
얼음 꽁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자유 메달 수여식이 열린 백악관. 국가 이익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는 메달이란 이름대로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부터 코미디언 엘렌 드제너러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까지 갑자기 시계가 멈춘 듯 모두 얼음이 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마네킹 챌린지에 도전한 겁니다. But I want to know, is there a moment where they break? Because That is otherwise not they the might case. be real mannequins. How do I know these aren't real mannequins unless they break at, well,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영상을 선보인 이후 너도 나도 SNS에 동영상을 찍어 올리며 유행이 된 건데 눈을 깜빡이면 안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유쾌함 때문에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 유세 중 자신의 전용기에서 가수 본조비, 남편 빌 클린턴과 함께 마네킹 영상을 촬영해 화제가 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은 영국 공영방송 BBC의 뉴스룸에도 순간 정적이 흘렀고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 기자는 생방송 도중 몸소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Guys, back to I see. I love it.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월드컵 예선 경기 전 라커룸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마네킹 열풍에 가세했고 고난도의 자세로 얼음이 된 체조 선수들과 폴댄서들은 경이로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Like if you were to like hold this move, I feel like that's so tiring even to just hold it for like 10 seconds. 심지어 한 유명 여가수는 출산 도중에 마네킹 챌린지에 도전해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실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벌이는 익살스러운 장난이 보는 이들까지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 한인업소에 강도가 들어와서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금품을 강탈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롱스의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권총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이스트 트리몬드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성 뷰티 서플라이에 히스패닉 남성이 들어와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신장 6피트 2인치, 연령 30-40대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맨해튼에서 브루클린 구간 2번과 3번 전철의 주말 운행이 약 1년간 중단됩니다. 2012년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보수 공사로 이스트 리버 아래로 지나가던 클라크 스트리트 튜브가 총 56회 주말 기간 폐쇄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 2번 열차는 사우스페리 역까지만 운행하고 3번 열차는 14 스트리트 역까지만, 북부행 2번, 3번 열차는 브루클린의 네빈 스트리트 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유펜이 9일 발표한 조기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원자 6,147명 가운데 1,354명이 합격해 22%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작년 합격률 23.2%보다 낮은 것으로 조기 전형자가 대거 몰리면서 그만큼 합격률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주요 대학들의 조기 전형 합격률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칼리지, 예일 등은 오는 15일을 전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 패션 기술대 FIT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 글로벌 캠퍼스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FIT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정부 부처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9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증시가 그칠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11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2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다소 오르면서 2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을 보시죠. 내일 낮까지는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겠습니다만 밤부터 추워지면서 주말을 기해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리겠으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강추위에 간간히 흐리면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눈이 내리겠으며 오후 들면서 비로 바뀌겠습니다. 연말에는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여행을 가신다든가 또 많은 행사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단속을 잘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채널K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